한국경제TV를 사랑해 주시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박정윤입니다. 유난히 길고 뜨거웠던 지난 여름, 우리는 보도를 통해 해양생물의 폐사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환경 변화로 해양 자원에 대한 타격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해양 자원에 대한 관심과 정책에 대한 중요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시대 해양 자원을 보존하고 해양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부 강도영 장관을 소개합니다. 네, 이 자리에는 해양수산부 강도영 장관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지난해 12월 달 취임하셨고 이제 곧 이제 취임하신 지가 이제 1년 그렇습니다. 되는데 네. 잠깐 소회를 좀 얘기해 주시죠. 그간의 해양수산 분야 민생 안정이라는 약간 절대적인 네. 우리 그 해양수산인들을 위한 발전적인 방향 우리가 수립하느라고 굉장히 바빴고요. 특히 어업인들 소득 향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예. 최근에 기후변화 등 포함해서요. 그러한 것들 지금 신경 쓰면서 지금 업무들 추진하고 있고 네. 잘 아시겠지만 상반기에 수산물에 대한 이제 가격 상승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수산물 수급 관리, 특히 이제 비축, 그다음에 온라인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수산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네. 수산물뿐만이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는 또 해운물류 쪽도 일을 하고 있는데 예. 물류 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수출 물동량의 99.7%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물동량은 세계 네 번째로 해상 수송력 1억 톤에 다다랐습니다. 예. 예. 굉장히 자랑스러운 숫자고요. 그다음에 올해 국내 최초로 완전 자동화 항만인 부산항, 신항 제7부들을 개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우리 어업인들, 해양수산인들 소득에 좀 더 접근해서 좀 더 이제 증진시키는 일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바다로 해양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우리 장관님은 이제 제주 출신 해양과학자이시기 때문에 이제 어촌 연안 활력 제고 방안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저희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제가 취임하면서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이 명함을 걸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해양 과학자이기 때문에 현장이 엄청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매주 현장 방문해서 현장의 현안들 네. 이것들 어떻게 풀어갈 건지를 보고 있고 그 가장 중요했던 게 어촌과 연안을 같이 합쳐서 바다 생활권이라는 그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예, 예. 그 바다 생활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생활을 더 증진시킬 수 있을지 현장의 대책을 가지고 이 어촌 연안 활성화 대책을 만들어서 굉장히 실효성이 있고 네. 이걸 가지고 이제 더 앞으로 전진하기 위한 기반들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지금 많이 발표를 하셨고 그 중에서도 이제 청년 바다 마을 조성 사업 네. 이건 어떤 겁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동해, 서해, 남해를 가서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을 했는데 네. 1번 필요 조건이 그거였습니다. 귀화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 정주 여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귀화하기 위한 마을을 만들어 드리는데 그 마을의 이름이 청년 바다 마을입니다. 네, 네. 근데 그 정주 여건을 통해서 경제적인, 사회적인 확장 가능성을 저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문제도 있을 것이고 교육 문제도 있을 것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 도로라든지 이런 그런 교통 문제도 좀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합해서 예산을 좀 투입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네네. 네. 국민들이 느낄 때 이제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들이 최근에 그
후쿠시마 네. 그 원전 방류 네. 뭐 이게 이제 아주 그 이제 핫 이슈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좀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 건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우리 바다와 수산물의 안전 관리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1번 국민의 안전, 그다음에 장기적인 관리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그 부분에서 250여 개 정도 되는 네. 정점에서 물과 수산물을 우리가 직접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예. 수입하고 있는 것도 동일하게 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방사능 관련된 그런 기준치 이상 나온 것들은 지금 전무하고요. 예. 수산물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꼭 이게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관님께서 꼭 직을 걸고 정말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바로 이 기후 변화입니다. 장관님도 이제 그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총회에 참석하셔서 자, 우리나라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대응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그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유엔 총회에서 제가 이제 해수면 상승에 대한 대한민국 이제 수석 대표로 참석을 했는데 예. 이게 해수면 상승이 연안 침식을 일으키는 거는 우리 국토의 상실, 그러니까 영토의 상실 부분이 있을 뿐만이 아니고 예. 국민들의 안전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요. 이 해수면 상승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전 세계에다 좀 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발도상국에 어떻게 돕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앞으로 전략 어떻게 될 건지도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예. 그와 더불어서 28년도에 예. 해양 분야의 그 주제를 단독으로 다루는 유엔 해양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뛰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 계신 유력 인사들도 만나 뵙고 대한민국이 의지를 갖고 있다. 총회에 대한 개최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예. 이걸 이제 우리나라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칠레와 같이. 예. 예. 그래서 그 현장에는 칠레 대통령께서 오셨었고요. 저랑 같이 해서 득표 아닌 득표 활동을 좀 같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 파리에서 유엔 해양총회가 끝남과 동시에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행사를 28년도에 진행할 거다라는 의견을 전달을 하면 저희가 이제 개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 6월 그 3차 유엔 해양 총회에서 최종 개최 여부가 결정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잘 되시길 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자, 방금 또 그런 말씀하셨는데 결국 기후 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한다. 뭐 수온 상승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네. 그 해수면이 상승을 하게 되면 물 높이가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연안이 계속 침식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이제 우리 국민들도 당연히 피해를 볼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좀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연안의 환경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 국토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네. 영토에 대한 부분이 있고 국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 대한 환경 위협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그 한 예로 국민의 안심 해안 사업이라는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예. 정확한 명칭은 국민 안심 해안 사업입니다. 예, 안심 해안이라고 하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느낌은 오실 건데 네, 네. 침식으로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해안을 국가가 매입하고 그 공간을 공원화해서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배후에 마을을 조성을 해서 예,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나가는 그런 사업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안 쪽에 있는 이 도시들은 사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이거 그 강릉이나 고창 같은 경우는 지금 시범 사업으로 진행 중인 걸로 지금 알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현장도 방문했었고요. 예. 그 공원화되면서 지역 주민들도 네. 굉장히 좀 접근성도 좋아지고 안전 확보에 조금 더 이제 그 수월한 방법으로 되고 있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게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탄소 중립 뭐 이 부분도 아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뭐 좀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특히 뭐 우리의 이제 바다 숲과 관련돼서 이 블루 카본 국제 인증을 추진한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블루카본이 과연 뭔지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은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이 동일해야 탄소 제로가 됩니다. 그렇죠. 이걸 네.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데 바닷가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 식물들이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는데 그 흡수하는 식물과 해조류를 통칭해서 블루카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현재까지는 육상 식물에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블루카본이라고 하는 것들이 열대 지방의 맹그로브,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현화 식물인 잘피라든가 이런 것들에 지금 한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해조류가 블루카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국제 공조를 통해서 네.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네. 이게 잘 아시겠지만 카본 크레딧은 뭐 너무나도 상용화된 지금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해조류를 심으면 크레딧을 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식물 하나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그런 가치를 제고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블루카본으로 인정받기 위한 그 노력은 정말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언제쯤 우리가 이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네, 너무 섣부른가요? 저희가 빠르면 2027년에 예. 아마 승인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또 한번 화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해조류가 블루카본을 인정받게 되면 사실 우리가 이제 유엔 산하기구에 탄소를 어떻게 줄이겠다라는 계획서를 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2050년까지는 136만 톤을 달성하겠다라고 이제 냈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NDC 계획에 플러스돼서 전략이 하나가 더 보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보강은 우리 국내 기업들, 대기업들과 같이 공조해서 예. 더 좀 치열하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되면서 이제 화석 연료 쪽으로 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그 친환경 에너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탄소 중립하고도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에 섞인 목소리도 좀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수부가 어떤 좀 대응 전략을 갖고 있는 건지. 예. 에너지 부자인 미국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에너지가 조금 빈약한 국가에서는 투트랙으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도 논해야 되는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우리 친환경 연료에 대한 부분도 같이 우리가 이제 전략으로 삼아서 가야만 글로벌 무대에서 뭔가를 얘기할 수 있고 전략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해수부에서는 친환경 연료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에너지 저감 장치들 개발하고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블루카본 같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저감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들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이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이 정말 절실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자, 지난 10월 25일 기후변화 감시 예측법이 이제 시행이 됐는데요. 자, 이게 이제 그 해양 극지 분야는 원래 이제 그 기상청이 다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 법이 바뀌면서 해수부가 이제 하는 걸로 지금 갖고 왔거든요. 네네.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두 가지를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바다에서 변동이 일어나면 한 달 뒤에 바로 육지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 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 관련 법들을 상에서는 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적었다. 그런데 감시 예측법에 대한 부분은 말 그대로 대양과 우리 연안의 해양을 감시하고 예측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13개 기관이 우리 그 해수부 소속 기관으로 돼 있는데 13개 네. 기관에 대한 관계기관 TF를 만들어서 가장 중요하고 정밀한 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구성을 지금 했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담보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감시했던 자료를 가지고 이제 월별 예측을 하는데 예. 3개월간의 월간 예측을 자료를 먼저 내서 우리가 기후 변화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될지를 이제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3개월간의 그 기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면 수산하고 양식 분야에서는 3개월 뒤에 어떻게 될 거다라는 정확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커지고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게 그 어떤 그 서식하는 어종이라든지 뭐 이 크게 보면 이게 어장의 그 변화를 예상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또 이제 우리 어민들의 또 뭐 대응이라든지 예. 고기 잡는 것들이 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대책만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그 기후 변화, 특히 이제 기후 예측 및 감시에 관한 그 법령이 지금 시행이 돼서 예. 그게 기반이 돼서 수산업, 양식업, 그다음에 일반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 정보를 가지고 예. 미리미리 이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 딱 섰기 때문에 예. 굉장히 산업적으로도 파급이 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따른 어떤 그 어장 지도도 이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네네. 그 스마트 양식장 이런 거는 좀 어떤 내용들입니까? 어장 지도는 아시겠지만 지금 금징어라고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징어가. 그렇죠, 그렇죠. 네. 다 이제 북방으로 지금 이제 이동을 해버려서 동해에서 오징어 본 지가 본 지가 한참 굉장히 됐죠. 됐죠. 그리고 서해안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조업되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래서 기후 변화가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어장 지도에 영향이 있을지를 만들어 나가는 게 이제 어장 지도 구축의 주요 핵심이고요. 네. 두 번째 스마트 양식장은 보통 우리가 가두리 양식장에서 하게 되면 그냥 바닷물을 가지고 키우게 됩니다. 사료 주면서. 그러면 사실은 수온이 높거나 낮을 때 대책을 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이거를 육상으로 올려서 스마트한 IT 기술과 그다음에 물을 한번 가두면 물을 계속 돌려 쓸 수 있는 순환 여과형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연구 결과 보면 생산성이 한 30% 는답니다. 예.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고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재해 예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 양식장 조성하는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도 가끔 TV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좀 문제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그 해양 쓰레기 문제. 네. 이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또 대책이 좀 있나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육상에서 기인하는 게 65%고요. 예. 해양에서 기인하는 게 지금 35%인데 해양 기인한 폐기물은 어업 활동에서 기인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업인들하고 정부하고 어떻게 이걸 대응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큰 문제 해결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지난 9월에 어구 순환 관리 대책을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 중심에는 폐어구, 그다음에 낚싯줄부터 뭐 납추라든가 이런 것들 다 포함한 이 우리 어구들, 고기 잡는 뭐 도구들. 도구들 예,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이제 어구 순환 대책을 지금 만들었는데요. 예. 어구 순환 관리 체계도 해서 지금 어구 생산하고 판매하는 예. 거를 어구 사용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현재는 어구 생산 판매해가지고 어구 사용한 걸 그냥 버리고 있어요. 그렇죠. 수거가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폐어구 수거부터 재활용. 재활용까지 같이 돌려야만 전체를 순환시킬 수 있는 고리로 만들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어구 순환 관리 체계도를 만든 거고요. 지금 어구 실명제라든가 예. 어구 관리 기록제, 그다음에 잊어먹은 우리 어구들을 신고할 수 있게 유실 어구 신고제 등을 통해서 예. 저희가 폐어구가 빨리빨리 수거가 돼서 예. 폐어구가 바다에 있는 시간을 빨리 줄이고 양도 줄이고 해가지고 우리 환경 개선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어민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좀 필요한 부분이죠. 예, 우리 예. 어민분들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이 따르지 않으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예. 우리 어업인들께서 이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 삶의 터전 아니겠습니까? 내 후대에 또 후대에 가야 하는 그런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예. 이제는 그런 그 쓰레기 부분에 이런 부분들 조금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렇습니다.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뭐 한창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제 김장할 네. 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 주요 수산물 물가
어떻게 좀 관리되는지. 네. 예. 올해 이렇게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좀 수산물 물가가 좀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지만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 천일염 같은 경우는 약 5,000톤 정도를 시장에 벌써 풀었습니다. 예. 그래서 배추 절일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소금뿐만이 아니고 젓갈, 굴 이러한 이제 김장 재료들을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사실 수 있도록 예. 코리아 수산 페스타를 행사를 지금 진행을 해서 최대 50%까지 지금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월 1일까지. 12월 1일까지 네. 최대 50% 할인.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질문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가장 좋아하는 반찬이 바로 김인데요. 네, 야, 이게 수출 1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김 가격도 계속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해수부에서는 이제 안정화 대책, 또 네. 경쟁력 방안 뭐 이런 것도 좀 마련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잘 아시겠지만 올해 3분기까지 벌써 1조 2천억 정도를 달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보다 훨씬 많은 수요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내수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굉장히 좀 인기가 높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같이 적용을 해서 합리적인 가격에 예. 맛있는 김 드실 수 있는 대책들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 김 양식장, 그러니까 원물에 대한 수급을 더 원활하기 위해서 약 축구장 3,800개 정도가 되는 2,700헥타 확대하고요. 연안에서만 우리가 김을 키웠었는데 그럼 외에서도 한번 키워보자. 좀 멀리 나가서. 그렇습니다. 예. 환경이 조금 더 좋아지는. 그래서 1,000헥타 정도를 시험 양식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이제 밖으로 확대돼 나가는 그런 전략도 지금 쓰고 있고 마른 김 생산량을 내년에도 올해 이제 마른 김 생산량보다 약 7%, 예. 7% 높여서 1억 6천만 속 정도를 생산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추가 수요 전망 예측치를 가지고 저희가 한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매년 전략을 통해서 1억 7천만 소까지 2027년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자,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공부도 하고 조사해 보니까 이게 해외에서는 김이 뭐 이렇게 해조류라는 그 식으로 씨위드 예.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일본식 발음으로 모리라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국내 김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네. 그러면 국내 어떤 김이라는 이 브랜드화 뭐 이런 걸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우리나라 김이 전 세계 그 생산량, 그다음에 유통량의 70%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예. 지금 반드시 국제 표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K. GIM 그래서 K김 K김. 아, 예, 네. 이 명칭을 국제적인 명칭으로 우리가 만들려고 정부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야,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네네. 그래야만 해외 시장 진출했을 때 예.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브랜드를 가지고 갔을 때 저거는 한국에서 난 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K김을 저희 적극적으로 밀어서 브랜드화할 예정이고요. 예. 특히나 김 생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김의 등급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마른 김의 품질 인증 이런 것도 그레이드화 해가지고 전 세계로 나갈 때 가격을 좀 더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가치를 더 알릴 수 있도록 해서 예. 생산자는 판매 단가를 좀 원하는 만큼 받고 소비자분들은 만족할 만한 그 어떤 그 소비 지향적인 품질로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김을 표준화하고 글로벌화해 나가는데 굉장히 크게 노력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의 이제 그 공식 질문을 하나 좀 짧게 네. 예, 좀 재미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자, 나에게 김이란? 2가지 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바다 반도체, 아, 그다음에 우리 사람들이 먹으면 좋은 건강 반도체. 건강 이렇게 반도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장시간 여러 가지 좋은 얘기 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꼭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카메라를 보시고 네. 얘기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그동안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위해 쉼없이 뛰어왔습니다. 조금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어떤 어려움들을 잘 보살피고 해양수산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분들께 희망이 되는 바다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리의 바다 자원이 앞으로도 화수분처럼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바다를 위해 더욱 애써 주십시오.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파이팅! 박정윤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